이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제 고객분이 매입을 하셔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앞에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 부지가 바로 손흥민이 매입한 걸로 유명한 제 에테르노 압구정입니다. 지금 거의 끝자락까지 다 왔고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 앞까지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분들은 인근의 현장 공사하시는 인부분들이시고 보통 신축 현장이 아침 한 7시부터는 시작을 준비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2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좀 해가 떴고 좀 많이 밝아졌네요. 갤러리아와 압구정 로데오역입니다. 지금 제 뒤로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여기는 갤러리아 웨스트동과 이스트동 두 개가 있는 사거리입니다. 뒤로는 압구정 아파트들이 있고 이 인근에 사시는 좀 고소득자 분들이시거나 부자분들은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저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이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에 봄의 사구사라고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가가 있어서 굉장히 자주 찾는 편입니다. 되게 핫하거나 되게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항상 자리를 꿰차고 있고 수시로 좀 바뀌기도 하면서 되게 트렌디한 그런 음식 문화를 조금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빵 같은 것도 많고 디저트류도 많고 카페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패션 명품 브랜드들도 즐비해서 쇼핑과 이제 먹거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주차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백화점 인근으로 이렇게 신축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대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땅만 좀 크다면은 높이 지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왔던 명품거리 보면인데 이렇게 신축 건물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임대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 건물이 얼마 전에 지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입지로서는 정말 가히 최강이라고 할 정도로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 이제 명품거리 대로변에 있는 입지인데 커튼홀을 썼는데 되게 하늘 색깔 빛이 나는 커튼홀에다가 석재도 되게 올드해 보이는 약간 옐로우 계열의 석재를 쓰다 보니까 안 맞아요. 사실 이 명품거리랑은 되게 안 맞고 저거를 신축 건물이니까 당장 어떻게 손을 대기도 힘들 뿐더러 굉장히 적합하지 못한 좀 디자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쉽고 임대가 언제 맞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저기가 어떤 회장님이 한 3년 전에 매입하셔서 이제 땅을 사셨다가 다시 팔까 말까 아니면 지을까 그러다가 안 팔려서 이제 지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을 용의가 없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측으로는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고 이쪽 길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명품거리 바로 이면입니다. 이쪽으로는 명품거리 건물이 양면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제 뒤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커튼월인데 이제 상부층은 루버를 써서 이제 되게 외부에서 시야가 좀 차단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이게 커튼월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저층부만 커튼홀을 쓰고 3층부터는 전체적으로 전면에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유리 색상이나 이제 규모나 조명이나 이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조금 커튼홀이지만 너무 이쁘다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왜 공실이냐고 물으시면 저기가 평당 임대료가 7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 2층에 70만 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상부층도 하나 임대료가 제가 알고 있는 게 평당 50만 원 정도니까 그 금액이면은 안 맞춰도 되시는 분이니까 냅두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비싸고 그래도 나중에는 누군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신축 건물이고 여기 들어오면은 지금 우측에 이렇게 흰색 좀 낮은 3층 정도로 돼 보이는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7월에 196억에 거래됐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인 23년도 12월 1년 반 정도 뒤에 다시 225억에 팔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데 이 건물 스토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안 좋은 사례긴 한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제 공투를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하시다가 이 프로젝트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다 파셨어요. 거의 다 손실을 많이 보고 파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워낙에 레버리지를 좀 극도화해서 쓰셨기 때문에 좀 이자를 내고 취득세를 내고
해서 1년 반 동안 매각 차익이 거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제 그래도 청담동이니까 작년 되게 분위기 안 좋았던 시기에 팔리긴 했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청담동인데도 차익이 안 남았다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안 좋게 판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례의 경우는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공투를 굉장히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은 그냥 아파트나 좀 다른 상품을 사거나 뭐 시기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지금은 공투를 하는 거는 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기에서는. 그래서 안 좋은 사례의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고 뭐 차차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지금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데 이 건물이 한 작년 2월달 1년 반 정도 전에 170억이 팔렸습니다. 170억이고 평당가는 한 2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보시면은 땅이 93평이에요. 근데 93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정말 좁거든요.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건물이 들어가 있는 형상이고 아무래도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이라서 저렇게 일조권 사선을 받아서 좀 테라스로 만든 이런 형상이 보이고 이렇게 북쪽을 좀 길게 좀 접하고 있으면 일조권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상 건물이 제대로 못 짓습니다. 전면이 좁은 것도 문제지만 건물 자체 용적률도 다 붙여져 먹고 되게 레이아웃도 이쁘지 않게 나오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용적률을 한 200% 찾아먹으면 잘 찾아먹는 걸 거예요 아마. 이런 안 좋은 되게 토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 골목에 17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 건물이 작년에 팔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건물이 코너를 접하고 있고 아까 저희가 지나왔던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과 이제 로데오역이 바로 나오는 그런 대로변입니다. 이 건물이 작년에 180억에 팔렸어요. 평당 가격으로는 2억이 조금 넘고 건물은 다 있었고 연식은 좀 됐고 뭔가 구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건물 가격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고 이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인데 여기가 단점이 일방통행 도로예요. 이제 아무래도 도로가 크지 않고 바로 역과 접근성이 있는 도로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위치에 비해서 사실 저는 가치를 크게는 못 쳐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일방통행이 사실 많지 않은 편인데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사람도 없고 사실 낮에도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제 이 전체적인 역 접근성이나 입지에 비해서 그래서 뭐 나쁘진 않지만 청담동의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어딘가 싶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익률이 1% 중반? 그 정도였는데 이제 매각이 됐거든요. 저희도 되게 관심 있게 봤었지만 사실 너무 낮아요 수익률이. 그리고 당장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 정도? 근데 뭐 청담동이니까 무조건 사면 좋겠죠. 나중에 땅의 가치는 조금 보존이 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오면 제가 지나오는 이 플래그십 매장이고 효성 트리니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지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커튼홀이다 보니까 이제 저층 매장이 유명한 편집샵이 쓰고 있는데 안 보여요 외부에서. 다 가려뒀고 2층도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 브라라인드로 다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커튼홀이 아니었어도 되는 건물이죠. 디자인적으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쁜데 아니었어도 충분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아까 보셨던 주황색 건물, 이게 대로변에서 보이는 그 비커 들어있는 건물인데 이게 이건희 회장님 소유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일대가 보시면은 여기까지 고생과 군더샵, 스타벅스 이렇게 쭉 있는 신세계 일가랑 삼성가가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앞에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일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층은 좀 열어뒀고 위층은 좀 더블 스킨으로 이렇게 좀 타공판을 덧대서 상부층의 디자인도 좀 충족시켜주고 이제 프라이버시도 지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제 고객분이 매입을 하셔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건물이 코너처럼 보이는데 사실 코너가 아니고 효성의 이 되게 감사한 건물이 공개 공지로 이제 구입을 해주셔서 이렇게 비어져 있고 저희 건물이 되게 코너처럼 보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자도 붙어있고 청담 오벨리스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번호가 붙어있고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는 크로마치 매장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현장 소장님이랑 작업자분들이 출근하셔서 인사드리고 가볍게 넘어왔는데 이 현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제 가격은 101억이고 땅은 52평입니다. 법인 명의로 매입하셨고 긴박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땅이 나오기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600억이나 180억, 200억 이런 금액대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건축비 해봐야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사실 땅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만큼 땅의 크기가 작아서 금액이 작은 거지만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같은 평당가로 비교를 해도 굉장히 높게 쳐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52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북향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작기 때문에 일주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는 그런 땅입니다. 200% 정도밖에 못 찾아먹고, 이제 그럼에도 제가 강권해서 이분이 현장을 못 보셨어요. 못 보시고 제가 이렇게 와서 영상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사진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다, 이건 사셔야 된다 라고 해서 누구보다 빨리 잘 결정을 해서 매도인과 협상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했고, 상속을 받으셔서 내놓는 물건이시다 보니까 되게 급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매입도 됐지만 어떻게 보면 매수자분도 현장도 안 보고 되게 해외에 계셨거든요. 해외에서 그냥 가계약금을 이제 넣으신 거죠. 이제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좀 그만큼 되게 잘 매입하실 때 했고, 그래서 되게 애착도 많이 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골조는 다 올라갔고 이제 샤시랑 유리를 끼고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더블 스킨을 이제 설치를 할 건데 그 공정만 남아 있어서 기회가 되면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앞에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 부지가 바로 손흥민이 매입한 걸로 유명한 제 에테르노 압구정입니다. 사실 저희 매입할 때는 이 앞에 부지를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뭐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지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만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잔금을 치고 나서 이제 거래 사실이 다 알려지고 순식간에 명도하고 철거까지 해서 지금 토목공사를 하려고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흙을 파내다가 지금 당분간은 좀 스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도 남을 것이고 뭐 지질조사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잠깐 올라가 보면 저 왼쪽에 지금 효성빌라가 있고, 우측에 펜스 쳐져 있는 이 현장도 효성빌라였습니다. 효성빌라가 지금 40년이 넘었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나 그런 주거 질적인 측면에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에테르노 시행사인 넥스플랜에서 지주 작업을 잘 하셔가지고 또 한 번에 이제 엄청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맞은편 안쪽으로는 고급 빌라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빌라들도 있고, 이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나 저별가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에테르노 압구정이 이번 영상에서 보셨던 에테르노 청담보다 땅이 한 60% 정도 큽니다. 1,500평이 넘고, 한강뷰는 뭐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려가면서 볼 텐데 트리마제가 바로 보이는 현장입니다. 지대가 이렇게 되게 높다 보니까 이제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뷰가 좀 나오고, 대지가 워낙 크니까 건물을 최대한 높일 수 있어요. 이제 앞쪽으로는 주차장이나 정원 같은 걸 많이 배치하고, 뒤쪽으로 건물을 좀 쭉 빼서 이제 설계를 한다면 되게 높은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에테르노 청담이 분양가가 한 120억 정도부터 해서 이제 아이유님이 120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었고, 뒤에 현장이 보이는데 여기는 220억 정도부터 했어요. 그 금액대는 다 팔리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300억 중반부터 700억까지 700억이 이제 슈퍼펜트인데 그렇게만 남아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이런 상품들의 좀 정보를 좀 얻기가 되게 힘들어서 저도 이제 어찌어찌 들리는 얘기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매입한 400억 아파트로 되게 이제 유명했었었는데, 뭐 듣기로는 뭔가 타입도 다르고 금액도 조금은 다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것도 지어지면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이제 주거 상품은 특히나 더 그런데, 땅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에 커뮤니티나 뭔가 부대시설이나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나 이런 거 되게 좀 넣기 힘들다 보니까, 땅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고급스럽고 뭔가 좀 윤택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에테르노 청담이 1000평 정도가 되고, 이게 1500평이 넘으니까 그것보다 이제 한강변은 아니지만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로 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층부에 정원 세대가 있었고, 작년 겨울쯤 모델하우스가 여기 오픈했었는데 가봤었어요. 저희 이제 회사 고급주택을 담당하는 팀들과 갔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멋있습니다. 조감도가. 제가 뭐 이 부근에서 건물들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웬만큼 뭐 건물이 이쁘거나 해서는 이렇게 와닿지가 잘 않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지는 그 정도의 규모감과 고급스러움이 잘 묻어나서 되게 인상 깊었었고, 제가 영상 초반에 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설명하면서 펀더멘탈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에테르노 압구정은 한 이제 집당,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100평 정도는 더 되고 넘거나 아니면 테라스가 뭐 몇십 평 있어요. 이런 데들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주택, 그리고 입지와 고급 상품성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 펀더멘탈은 거의 이제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들 이제 공감을 하셨으니까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100억짜리가 팔리면은 200억에 팔고, 200억짜리 팔리면 300억에 팔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분양가 조절이 가능한 게 이런 희소성과
좀 대안이 없는 엄청난 이 펀더멘탈, 그런 게 좀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원 세대를 모델하우스에서 조감도로 봤을 때 와, 여기가 진짜 대박이다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낮은, 거의 가장 최하당한 이제 세대인데 정원이 집 내부 공간만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딜 사실 놀러 가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야외 정원의 공간이 본인 소유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정말 이 가격을 만들고 바로 솔드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제일 먼저 다 이제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제 걸어와서 지금 명품거리 바로 뒷블럭 라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앞에 또 엄청난 이제 거래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사례라고 말씀드린 현장이고, 폴바셋이라고 되게 커피 브랜드 매장 겸 이제 사무실 겸 뭐 트레이닝 센터였나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과 이 건물까지. 되게 사실 볼품은 크게 없어요. 좀 되게 뭐 이쁘거나 볼품 있는 건 아니고. 제 뒤로 폴바셋 건물 2개가 있는데 이 건물 2개가 무려 500억에 팔렸습니다. 평당 가격으로는 한 2억 정도 되고 토지가 한 240평 정도예요. 사실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라인이 지금 명품거리 이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8m 정도 되는, 이렇게 누가 봐도 뒷골목에 느낌이 나는 이런 블럭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무려 500억에 팔렸다는 게 되게 좀 거래가 찍혔을 때 되게 놀라웠었고, 이걸 산 사람이 바로 이제 앞에 건물을 이제 쓰고 있는 루이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장으로 사용하신다고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 건물이면은 어떤 지역은 정말 50억이어도 들어가기 힘든 지역도 있고, 뭐 아무리 강남이라도 뭐 100억 정도만 돼도 되게 이 건물을 이 지역에 이 도로에 뭐 산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청담동 명품거리 바로 뒤편이고 매입자가 바로 붙어있는 필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바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대단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빛이 나오다 보면 제 이제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이제 김희애 씨, 유명한 김희애 씨 건물입니다. 제일 바로 뒤에 있는데 이 건물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김희애 씨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던 부지를 신축해서 이제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이 건물도 디자인적으로 좀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가 되게 지대가 낮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이 지대가 낮아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높아지는 토지 형상입니다.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지하층이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물 컨디션이고, 실제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유리로 되어 있는 매장이 지하층이고 그 위층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이제 용적률을 조금 더 찾아먹을 수 있고, 그리고 면적도 더 크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뭐 지하층 노출되는 이런 경사 지형이 되게 좋고, 근데 또 땅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경사 너무 완만하거나 너무 이제 심하면은 그것도 좀 건축에 좀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이런 거를 좀 타겟으로 건물 찾으시는 분들은 경사다, 무조건 지하층 노출된다 라고 해서만 사시면은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홀이지만 위층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커튼으로 가려졌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뭔가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오픈을 해서 쓰지만, 청담동은 대부분 승부층은 뭐 커튼홀이라면 가리거나 아니면 아예 건물로 막아버리거나 루버나 아니면 더블 스캔을 써서 이런 식으로 좀 시야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전면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전면이 가장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벽으로 막아뒀습니다. 위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최근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다들 디자인 쪽으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좀 디자인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부근에 최근에 이제 커튼홀 건물이 좀 매각이 된 게 있는데, 저는 그 건물이 좀 공시에도 꽤 있었고 좀 거래 금액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좀 커튼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역삼동이거나 뭐 신사동이거나 이런 지역이었다면 정말 다른 건물 컨셉만큼 잘 먹혔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청담동에서는 그런 거 좀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려있거나 되게 디자인이 특화된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치가 항상 절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담동 명품거리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촬영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 계획보다는 되게 많이 못 돌았고, 제가 이 새벽에 다니는 이유가 사람들도 없어서 촬영하기 편한 것도 있고, 건물들도 좀 온전하게 날것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부끄러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잘 못 찍거든요. 지금 되게 더운 여름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라서 좀 걸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새벽에 좀 나와서 재밌는 지역들, 최대한 강남 안에 그런 블럭들만 돌면서 좀 좋은 정보 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였습니다.